전술핵 무기급 위력을 가진 우리 군의 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호의 첫 시험 발사가 이뤄집니다. 고위력 현무탄도미사일은 2022년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영상에서 등장하였는데요. 고위력 현무탄도미사일이라는 이름은 그때 자막으로 처음 병기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는 3, 4일 중에 충남 태안 소재 국방과학연구소 ADD 안흥시험장에서 괴물미사일로 불려지는 현무호 시험 발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 항행경보 시스템에도 ADD가 3일 오후나 4일 오전에서 오후 시간대에 서해안에서부터 서해남부 사이 해역에서 비상설 해상사격 시험을 실시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3일 오후 시간대에 시험 발사가 유력한데 기상여건 등을 감안하여 3일에 시험 발사를 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4일을 예비일로 잡아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군 당국은 총 4차례에 걸쳐 현무호의 시험 발사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첫 시험 발사에선 미사일의 핵심인 엔진 추력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무호는 재래식 탄두를 탑재하지만 그 중량이 최대 8에서 9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데, 이처럼 탄두 중량이 큰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건 유사시 북한의 군사 핵심 지하시설을 파괴하기 위함입니다. 운동에너지는 질량과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탄두 중량 9톤의 탄도미사일을 정상 각도보다 높은 고각으로 쏜 뒤 마하 10의 속도로 떨어뜨리면 전술핵 무기에 버금가는 파괴력으로 북한의 지하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목적은 북한의 지하시설을 타격하기 위함인데, 북한은 6.25 전쟁 이후 전 국토의 요새화를 외치며 주로 화강암 지대에 6,000개 이상의 지하시설물을 건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양 지하 300m 지점에는 거대한 지하시설이 있으며 유사시 북한 지휘부가 이곳에 숨고 핵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생산 저장도 지하시설을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화약 폭발의 화학에너지에 기대는 재래식 폭탄으로는 지하 깊숙한 목표를 공격하는 데 한계가 있고, 핵을 쓸 수 없는 한국으로선 운동에너지로 벙커나 지하시설을 무너뜨리는 개념을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 6에서 9톤에 이르는 탄두부는 화약이 조금만 들어가고 대부분이 중금속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전에 알려진 사실과는 달리 모양은 가분 수형이 아니고 꽤 날렵한 형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이 개발한 미사일 중 가장 길고 가장 굵으며 낙하 속도는 마하 10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500를 넘지 않으며 정상 각도인 30에서 45도보다 높은 고각으로 쏘게 됩니다. 고각 발사는 미사일의 고도를 높여 비행거리는 줄지만 낙하 속도를 높여 운동에너지의 극대화 효과를 가져옵니다. 만약 7에서 8톤에 달하는 탄두 무게를 1톤으로 줄인다면 사거리는 수천 킬로미터까지 늘어날 것입니다. 5차례 정도 시험 발사를 통해 신뢰성 점검을 마치고 이르면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핵을 보유하지 않은 우리 군 입장에선 이 같은 고위력 탄도미사일이 가장 강력한 무기체계가 될 것입니다. 이번 현무호도 콜드런치 방식으로 자세 제어용 측추력기와 접이식 날개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향후 수상함과 잠수함 탑재를 염두에 두고 개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콜드런치는 강력한 엔진의 추력으로 발사대가 손상될 위험이 적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무호는 탄무 무게를 줄일 경우 사거리 3,000에서 5,500km 수준의 중거리 탄도미사일급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일 경우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한 미사일 중에 가장 긴 사거리를 갖는 탄도미사일이 됩니다. 3,000km를 기준으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그것보다 사정거리가 길면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데, 총중량과 사거리 등을 감안하면 미국 ICBM 미니트맨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화는 이미 있을 때 존재하듯이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체계인 현무호의 성공적인 시험 발사를 기원하며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